주말마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도 여야 의원들이 뭐 각각 찬성 집회, 반대 집회 이렇게 나눠서 참석을 했었거든요. 동대구역 광장 모습을 뭐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눈으로 보기에도 많은 인파가 모였더라고요. 네. 근데 여기 또 의원들도 단상에 오르기도 했고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광장에 서가지고 특정 집단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? 그건 뭐 정치인이고 지지자들을 배려를 해야 되니까 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명확한 방향성을 잡질 못하고 계속 그 상황을 어떻게 본인들의 의지대로 끌고 나가기보다는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. 여론에 좀 휩쓸리면서 네. 주도적으로 당 입장을 정하지는 못하고 네. 근데 그거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할 수는 없나요? 전략적 모호성은요. 전략적 모호성을 했을 때 최종적인 이익이 돼야 돼요. 예. 예, 그럴 경우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립이 돼요. 왜냐하면 그냥 모호성이 아니잖아요. 네. 갈팡질팡하는 모호성이 아니고 예.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결과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돼야 될 때 그럴 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지금은 보면요.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동대구역에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나왔다.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. 예.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면회 신청하는 국회의원들도 늘어나고 오늘도 뭐 5분이나 간다 그러고요. 계속 이제 대통령이 이 사실상 여당의 이쪽 세력의 중심으로서 그 존재감이 엷어지기보다는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예. 국민의힘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약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지지 기반이라고들 하잖아요. TK를 좀 지지층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점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 과정을 또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좀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나오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탄핵 심판 과정을 보다 보니 나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에서는 무시할 수는 없는 여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이걸 아예 또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이제 당이 갑자기 이제 노선을 바꿀 수는 없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사실상 금기 시대에 있잖아요. 지금. 예. 네, 국민의힘에서는요. 네.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중도 실형을 위한 진짜 뭐 몸부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탄핵 심판 후반전에 이제 돌입을 했고 탄핵 최종 결정의 시간은 가까워 오고 네. 근데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는 당의 의지대로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가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되면 과연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태세, 대응 능력이 있을 것인가. 그런 점에서 전략적 모호성의 앞에 전략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, 지금. 예. 지금은 그냥 여론의 흐름을 좀 보고 있다.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어요.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.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의원 5명이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접견을 할 예정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가서 대통령 메시지를 듣고 전파라는 것 자체가 극우 선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극우 선동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이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 시민들을 다 그냥 극우로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접견을 가지고 민주당이 공격을 펴는 건 알겠는데 또 너무 그걸 다 극우 선동이다. 이거를 뭐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다 극우다. 뭐 이렇게 프레임 짜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저는 뭐 지금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그 여론이 상당한데 뭐 어떤 여론조사는 40% 정도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우리 국민의 40%가 극우입니까? 그 민주당은 그런 말 하면요. 오히려 그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예.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네.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주면 당은 좀 홀가분해져요. 대통령이 당과 좀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요.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남은 탄핵 심판 내가 열심히 해서
하여간 좋은 결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. 그런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. 예.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당은 당대로 또 그런 기대하지 않은 그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뭔가 정권 재창출이라든가 뭐 당은 당대로 뭐 그런 대비 태세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. 대통령께서 먼저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당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나올 텐데 자율적 공간이 나올 텐데 네.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당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자니 차마 입이 안 떨어지고 예. 그런 상황이죠. 대통령 측은 오히려 뭐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. 나오는 거 보면 좀 당 차원의 어떤 뒷받침을 바라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.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듣다 보면 이게 대통령 측 주장도 아예 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다들 이제 생중계로 지켜봤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 뭔가 내란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했는데 그게 조금씩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냥 성급하게 뭔가 여론이 휩쓸렸나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좀 하게 되는 거잖아요.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그 특정 단어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은데요. 예. 근데 문제 메모도 뭐 홍정원 차장이 본인이 아니라 이제 보좌관이 썼다고 하고 이러니까.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 그 증인신문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뭐 이미 다 기소 상당 부분 주요 관계자들 기소가 다 이루어졌잖아요. 그리고 그건 나중에 이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날 것이고. 근데 저는 그 뭐 특정 표현 자체가 조금 뭐 바뀌었다 해서 그게 문제의 본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본질은 어쨌든 바뀌지 않을 것이다. 오늘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 2차 변론이 열립니다. 지난주에는 그냥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겠다 이랬는데 뭐 이게 변론이 시작되다 보면 그래도 구인 체제 완전체 가동 여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거는 저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요. 이미 물 건너갔을까요? 그러니까 마은영 후보자를 여기에 그 추가시켜서 구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. 만약에 그런 식의 무리수를 헌재가 둔다면은 최종적인 그 결정이 나오더라도요. 이거는 뭐 승복 분위기가 아니고 완전히 거의 뭐 내전 일보 직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헌재가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. 지금 헌재의 어떤 탄핵 심판이라든지 헌재 이제 접수된 사건 처리 속도가 너무 좀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.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사건을 먼저 안 하고 뒤죽박죽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. 이제라도 좀 그게 바로 잡혀야 신뢰를 좀 세울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래서 뭐 이제 본인들도 이제 완전히 그 거둬들일 수 없으니까 체면치레 차원에서 오늘 뭐 변론기일 뭐 제기하고 뭐 한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은영 후보자가 들어오는지는 전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.